안녕하십니까. 에어인베스트먼트 양봉 하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8월 11일인데요. 진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8월 달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과연 미국의 7월 달 물가지수가 어떻게 발표될까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가 그 물가지표가 발표됐을 경우에 미국 증시의 반응 어떨까였는데, 상당히 시장이 바라는 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원하는 대로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새 미국 증시 이제 하루 전날이죠.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정도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기대치보다 조금 내려왔죠. 뭐 8.5라는 숫자도 좀 보여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다우존스가 한 500포인트 이상, 나스닥이 다시 얼추 이제 13,000포인트까지 이상 그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또 그 하루 전날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엔비디아 실적 우려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우리 테크주들이 크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로 갔고, 물론 여전히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아요. 실제적으로 찰스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도 물가지수가 여전히 절대치 기준으로는 8%면 상당히 높은 거죠. 어느 정도 안정권이라고 생각할 때면 아무래도 거의 절반 정도인 한 4%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물가지표라는 게 결정적으로는 연율이잖아요. 작년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내년 8월 달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러한 기대감 자체와 다시 또 지난 일주일 전에 미국이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잘 나와도 문제예요.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 않느냐.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고 해서 증시가 막 우리 6월 달처럼 동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만큼 금리 이슈에는 좀 민감했었는데, 오늘 대한민국 증시도 미국발 호재를 좀 등이었고, 코스피가 2,500포인트 이상 훌쩍. 하루 전날 조금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코스닥도 하다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월 11일자 오늘자 소회를 제가 베어마켓 탈출이라고 딱 한 줄로 적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나 정의 한번 하고 갈게요. 베어마켓이라는 게 보게 되면 고미니까 약세장이죠. 그래서 정의가 보통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20% 이상 하락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우존스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국은 아직 탈출한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장 이야기인데 33,000포인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게 하락폭의 20% 구간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이내 구간으로.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가 베어마켓 탈출했다. 두 번째가 뭐죠? 약세장 탈출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장이라는 이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절반 이상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체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삼성전자, 내 하이닉스는 아닌데, 근데 이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시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LG전자 같은 종목들 왜 올랐어요? 그냥 오르는 거거든요. 또 SK하이테크놀로지 개인 투자분들이 2차 전지 중에서 불림방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오르는 겁니다. 예, 오늘 또 효성그룹도 좋았죠. 그래서 물론 또 내려간 종목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폴더볼 빡 주셨는데 오히려 폴더볼 관련 힌지 관련주들은 역시나 소문의 팔란말인가 차익매물 나왔고, 요새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이슈도 있고, 또 그러고 보니까 안 좋다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철강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아마 이러면 가만 생각해 보시죠. 생각보다 휴가 시즌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을 자주 못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포스코 홀딩스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내려가는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여전히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탈출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탈출하지 말란 부분은 없죠. 우리나라는 베어마켓 랠리를 탈출하려면 지수 기준으로는 대략 2,600포인트 정도. 이제 그 2,6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친구가 올라가야겠죠. 네, 그 친구는 여러분 다 아는, 네, 맞습니다. S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로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제가 후반부에 비워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또 한 5개 이상씩 보면서, 여기 이제 대형주도 많으니까 이 시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단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몇 번 모니터 해봤는데 계속 안부 물으시더라고요. 안부도 잘 물으시고 좋은 인사이트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물가지표 하루 지겹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 9.1%에서 8.5%니까 뭐 예상치보다는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진 거죠. 0.2가 뭐 대수입니까? 엄청난 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물가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 다 포함해서고요. 근데 전월 대비해서 0% 이게 핵심이었죠.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연율 그러니까 YOY 2021년 7월달 대비해서 2022년의 7월달이 8.5% 증가한 것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크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크론은 뭐냐면 더 이상 올라갈 건 없다는 거지 꼭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꼭지의 다음은 뭡니까?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꼭지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쭉 올라가다가 멈춰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MOM,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면 멈춘 거죠. 증가를 하다가. 예, 멈춘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하락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인데 시장이 왜 많이 좀 화답을 했냐면은, 자, 좋아. 그래. 에너지 가격 많이 내렸으니까, 곡물 가격 내렸으니까, 와, 북반구 지금 밀 수확기잖아요. 많이 내렸으니까. 오케이, 좋아. 근데 연준은 오히려 코어 CPI 본다던데? 그래서 봤더니 근원 CPI도, 그래서 예상치는 보면 사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그냥 통으로 보는 토탈 CPI는 예상치 자체가 9.2에서 8.7이었어요. 근데 식료품 에너지 빼고 주거비라든지 뭐 우리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근원 CPI는 예상치 자체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거비라든지 이런 비용의 증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요거까지도 내려와 버린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증가 똑같은데 우리 시장은 여기에 크게 화답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이 패드와치의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이 하루 만에 또 바뀌어버린 겁니다. 불과 일주일이 뭐야? 오늘이 목요일이죠. 불과 4일 전에 5일이구나. 미국이 이제 50만 건이 넘는 실업률을 발표할 당시에 그때는 또 이게 이제 75 자이언트 스텝 말하는데 이게 68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얘는 탁 내려오고 뭐 이게 사실 별로 의미는 없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기왕이면은 그래도 빅스텝으로 가는 게 시장에서 바라는 구간이잖아요. 미국 성장률이 2% 초중반인데 2% 초중반의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의 정상입니다. 미국의 어떤 정상적인 안정적인 건데 4%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7월, 9월 달에도 75bp 정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게 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니까 앞으로 3번 남았잖아요. 9월, 11월, 12월. 그럼 뭐 산수만 해도 그냥 바로 4% 찍어버리면 이건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를 가긴 가더라도 뭐 50, 25, 25, 뭐 또 내년에 한 1월 달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되게 되면 시장은 이제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패드와치의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치 자체는 또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왜? 아직 4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려면 8월 달에는 FMC 회의가 없잖아요. 8월 마지막 주에 잭슨 컨퍼런스가 있고 우리 추석 세고 추석이 올해 좀 빨라요. 벌써 추석 실일 생각까지 하시는데 추석 세고 9월 21일 날 FMC 회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7월 달 물가 지표 그리고 나면 이제 또 똑같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겠죠. 예, 뭐죠? 또 9월 달 미국이 금리 결정하기 전에 또 8월 달 물가 지표를 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걸 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8월 달 장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원래 조금 느리지 않을까 봤는데 특별히 지금 악재가 별로 없어요. 미국 장 기준으로는. 뭐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또 인플레 방지 법안,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정시를 쏠 수밖에 없는 재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못 따라가는 거는 또 그게 이제 중국가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강세장일 때는 미국 주식을 클래스 A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왜냐하면 글로벌 모든 가격 지배력, 애플 같은 기업들 주가 보십시오. 안 내려갑니다. 한국의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 생산이 지연된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뭐 메이드 인 타이완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그냥 눌리는데 애플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정작 애플은 말이죠. 오히려 애플은 그냥 그래 뭐 중국에서 공장이 좀 그렇다면 내가 인도 쪽으로 공장을 또 청소해볼까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올라가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그러니까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른 건데 오히려 애플 아이폰 14 9월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또 보도에는 뭐 출시 연기설까지 돌았었지만은 그냥 바로 한 방에 때려버립니다. 우리 아이폰 그 출하량 9,500만 대, 오히려 5% 이상 증가 전망하는데 아이폰이 보통 나올 때 7,500만 대 전후 전망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 9천만 대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는 안 빠지니까 다른 한편을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이걸 이제 대장 효과란 말도 조금 쓰는데 이게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 호재에서 특히 호재 악재는 되게 민감합니다. 마이크론 나쁘다 그러면 그냥 하이닉스 내리 파버리고 뭐 만약에 뭐 메타 나쁘다 그러면 그냥 하는데 지금 메타나 로블록스 주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지 안 가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대장주사라고. 그쵸? 1등 주사라 그러죠. 건설주에서 만약에 현대건설이 빡 치고 가면 현대건설 사야지 괜히 움직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지방 건설주 사면 오를 때 요만큼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죠. 그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장 많은 자금들이 몰려있고 가장 많은 가격 지배력을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한국보다 훨씬 덜 노출되잖아요. 오늘 무역수지가 발표됐어요. 보통 무역수지가 11일 날하고 21일 날, 그 다음에 말일 날 발표돼요. 10일 날 발표되는 건 이제 열흘까지 기간. 근데 올해도 또 적지 않았어요. 수출은 잘 되는데, 예, 수입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하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 떠나고 서학개미 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판단인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대형주 하다가 미국 가서 급등주 잡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한국에서 급등주 작은 주식 하시던 분은 미국에서 똑같은 거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뭐가 맞다 안 맞다의 논리보다는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좀 이어서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좀 짧게 가도 될 것 같은데 삼성 폴더블 폰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삼성전자 주가를 잡아줄 수는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뭐 폴더블 관련, 힌지 관련주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옵니다. 보통 출시 딱 되게 되면 아무리 엄포를 해도 또 삼성에서 기사 얼마나 뿌렸겠어요. 오늘 같은 날. 자, 폴더블 폰 출하량인데 올해 이것도 좀 올라갔어요. 작년도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한 900만 대 정도. 근데 올해도 한 1,500만 대니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요 표만 보면 안 돼. 아까 애플 뭐라 그랬죠? 9,500만 대라 그랬죠. 아이폰 같은 거 1년에 1억 대 팝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치는 어떻게 보면 기존 스마트폰 기존에서는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이 점유율이 커져가는 점유율이 무서운 거죠.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폴더블 폰이, 근데 저는 그때 생각도 해요. 폴더블 폰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폰을 다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실제 폴더블 폰을 써보니까 이제 한 1년 썼더니 조금 식상이 지겨워요. 불편함이라든지. 그래서 다시 원래로 갈까 하는 상태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첨가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되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여전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애플과 견주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슈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폴더블 쪽입니다. 이게 당장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안 되고는 차이,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래서 MS를 보게 되면 물론 삼성이 압도적이에요. 또 삼성이 어저께 미국인 뉴욕에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모토로라든지 뭐 중국의 화웨이, 오포 여기도 좀 빠져 있는데 또 비보라는 회사도 있죠. 뭐 샤오미 이런 애들도 있는데 내긴 합니다만은 화웨이와 메이텍스고 일단 삼성전자 이런 점유율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딱 일정이 출시가 되게 되면 항상 주식이 그런 거예요. 기대감이 있을 때 가장 탄력성이 좋고 실제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고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익 매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아마 제가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8월 한 2주 정도 있다가 사전 예약 받고 판매가 들어가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 퉁문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삼성의 폴더블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 앱솔루트한 1위라는 것이고 증가 속도 CAGR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이 그림으로 계속 삼성전자 기존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폰에 대한 어떤 점유율 그 하락 자체를 폴더블 폰이 상쇄해 가는지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또 하나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가 아니고 물가 지표 나와서 본 게 습관적으로 보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를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항상 지금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한 30%가 못 올랐어요. 6월달 급락했어요. 근데 알트코인의 대장주 중에 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1,000까지 갔었으니까 무려 85%가 오른 겁니다. 얼마 만에?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을 왜 갑자기 주식하면서 자꾸 가끔씩 보여드리냐면 가장 세계에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관점에서는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 의중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가끔 그런 이야기 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가상화폐 관련주 어떤 기업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비스듬이라든지 두나무라든지 아니면 업비트 관련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왜 안 올라갑니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차라리 가상화폐를 사세요. 그러면 주식은 핵심을 사세요. 가상화폐가 올라가면 가상을 사야지 왜 거래소를 사세요? 가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장에 앞서가지고 아까 미국의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그래서 다우 지수도 연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려나 모르겠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요게 이제 36,000선 정도에서 한 30% 이상 빠졌다가 지금 절반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하락했던 구간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다우 기준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연으로 보니까 너무 와닿지가 않으니까 한 월봉으로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난 6월 달에 급락, 6월 달에 대략 다우가 7% 급락을 했었는데 그 7월 달에 지난달은 한 6% 반등을 했고 어제 기준으로 일단 33,000. 그러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기준 속에는 미국 지수를 물론 미국 지수를 보고 국내 증시를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또 오늘 이 시간에 온 김에 여기에다가 딱 선을 그어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대략 33,000포인트입니다. 33,000포인트 정도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락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는 30개밖에 안 되니까 S&P 500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S&P 500도 동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S&P 500은 육안으로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선물 옵션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하락폭의 하포 정도를 돌려놨죠. 그러니까 대충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기술적 분석은 적당히만 보는 게 오히려 좀 낫다고 보는겁니다. 왜? 흐름을 잡기 위해서죠. 그러면 나스닥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월봉인데 500개 기업이니까 다르면 신뢰도가 높죠. 통계치가.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급락 부분을 또 감싼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배우니까 삿바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상승 삿바. 잉태형이구나. 이 프레그넌트 잉태한 현상, 잉태형인데 쉽게 말해서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8월 며칠이야? 오늘이 8월 10일이니까 한 2주 정도 이상이 봐야 이 8월 말에 종가가 나오겠죠. 그럼 8월 말에 종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9월달 장이 기대감이 있는 거고 8월 말에 종가가 지금보다 낮아서 혹시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9월달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가끔은 주식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개별주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월봉을 한번 보면서 월봉을 한번 보고 지금이 몇 월이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걸 강조드려요. 오늘이 목요일이라면 최소한 주봉도 한번 보는 거죠. 왜? 내일이면 이 봉이 완성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봉을 봐가지고 양봉이면은, 저도 양봉입니다만은, 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월요일날 강복절 연휴인데 주식 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순수한 생각이세요. 주식은 꼭 그렇게 물론 어쩌다 보니까 연휴 앞두고 경계매물 이런 걸로 주식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정말 잔파동이고 큰 그림에서는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봉인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는 아까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제가 요거는 그냥 어렵게 하지 마요. 네? 그냥 쉽게 가요. 그냥 4,000포인트에다 딱 꺼놓으면 되는 겁니다. 4,100 정도 꺼놓으면 되겠네요. 대충 꺼세요. 제가 가끔 차트 강의를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차트 강의는 상당히 흐름이 중요한 거지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봉인데 주봉 띄워서 하락폭이 있으니까 한 4,200선 정도에 지금 어느 정도 4,100선이 되겠구나. 4,100선 올라왔으니까
이거 다 제가 저장해 두는 겁니다. 4,100선 정도가 있으니까 요것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냥 위쪽으로 보면 되겠다.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 나스닥은 거의 이제 제가 이거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 이건 훨씬 많이 돌렸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마찬가지. 다우보다 나스닥이 훨씬 빨라집니다. 왜 그렇죠? 성장주가 많아서 그래요. 테크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빨라집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성장주가 많으니까. 테크주가 많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봉으로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나스닥의 월봉이 다우존스나 S&P의 월봉보다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11,000포인트 선 꺼놓고 갔었잖아요. 지금 보는 화면에서 노란 선인데, 11,000포인트에서 이제 어느새 13,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굳이 레벨을 걸 필요는 없고, 이제 앞으로 13,000포인트 정도를 넘겨가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차트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뭘 보더라도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시그널은 없어 보여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저는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이게 5일선이고 21선이고 60일선인데 이거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무슨 단어죠? 발을 정자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발을 정자를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배열. 그러니까 정배열은 전형적인 매수의 힘이고 상승의 힘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내 정시는 과연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코스피 정시인데 코스피는 뭐 지금 굳이 마디를 정할 필요 없고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리는데 목표치 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지수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지수 반등치가 어디야. 이런 겁니다. 왜?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올 때는. 그거는 종목들 할 때 이야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도하에는 저항이 있는데 지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왜? 이 차트를 삼성전자 아니고도 LG엔솔이 만드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때로는 삼성전자가 만들었을 때 시장하고 똑같은 2,500포인트.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분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밀리면 밀릴 때까지 최소한 예를 들어서 월봉, 원봉까지 가게 되면 어렵고 최소한 주봉이 원봉이 나온다든지 주봉 기준으로 5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단 밴드를 높여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종목할 때도 되게 많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찐시황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장기전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시간 관계상 큰 그림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 한 번 함께하는 그런 찐시황 시간에는 뭐 테크니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니까 꼭 한번 잊지 마시고 찾아가시고 뭐 종목들 맨날 이것저것 막 딱 움직이고 어떤 종목 사요 이런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목이라는 거는 오늘 종목이 내일이 못 갈 수 있고 오늘에 쉬었던 종목이 또 내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뭘 하나를 배우더라도 큰 트렌드를 읽는 법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야밤에 귀한 시간 함께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오늘도 2,500이라는 어떤 마디 가격을 잘 넘어갔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약간 긴가민가 한데 코스닥은 뭐 이제 지금 약간 지수가 코스피보다 조금 두툼한 건 왜 그럴까요? 보면 자 시가총액이 있는데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이 열심히 달려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과연 이제 MSCI 분기 리뷰 유동비율 조정 이후에 수급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바로 내일 이후부터 바뀌겠군요. 다음 주 이후부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LG엔솔이 다음 주까지도 강세로 가고 아닐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 이슈가 있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게임주도 있고 뭐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조금 많이 밀렸어요. 순위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하지만 코스닥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장은 차분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삽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벌써 한 4조 정도를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사준다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해보겠어요. 제가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한 22년째 정도 보고 있는 이 업종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0살 때 정도부터
외국인이 사면 산다고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너무 이게 사긴 사는데 뭘 사는 거야 너무 또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종목 이야기 할 때 외국인 사면 그냥 사는 거예요. 팔면 파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외국인들이 장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든 또는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외국인 주식을 사주는 상황에서는 장은 쉽게 하락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물 동향을 혹시 가끔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선물이 8,000개를 팔았다가 7,000개를 사고 6,000개를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요런 패턴이 나올 때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뭘? 수급 분석 자체를. 그냥 선물은 선물이고 주식은 주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많은 투자분들의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옵션 만기일인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이거는 100에 90명 이상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제 주식 좀 하시다 보면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괜찮아요? 옵션 만기일인데 괜찮아요? 제가 선물회사에 한 3년 정도 재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옵션 1년에 12번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그리고 4번의 동시 만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년에 12번 중에서 옵션 만기 시장 때문에 코스피가 망가지는 거는 잘해야 3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한 36번 중에 한 번 정도. 뭐 예전에 도이치 사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밖에 데이터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막연하게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옵션 만기 강조드립니다. 옵션 만기 날인데 장이 내려갈 것입니까? 올라갈 것입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삼성전자부터 코스피 시가총 1위부터 10위 종목을 1년 동안 매매해가지고 성률 70%를 가져가십시오. 그런 분만 분석하라는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지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대형주의 어떤 흐름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고 2가지 안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그거를 옵션 만기나 발생을 배우는 게 내가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요 라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대형주들 움직이는 것도 공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주식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뭐 선물 옵션하고 ELW 매매하면 작은 금액으로도 뭐 하루에 100%도 움직이고 한다던데 그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식부터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는 저희 진솔한 경험치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파생도 잘합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주식을 대형주 잘하는 사람들이 파생을 잘하고요. 대형주 잘하는 사람들이 개별주도 잘합니다. 개별주, 급등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상상한다면 쉽게 말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 항상 두려우신 분이라면 아예 미친 듯이 그쪽을 파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저는 제껴버리라는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오늘 너무 교육적인 내용이네. 소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거법. 예, 지금 이제 적으세요. 내가 잘하는 거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제가 사실 이렇게 나가서 방송도 많이 합니다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저 되게 싫어해요. 예, 저한테 혹시 바이오 물어보면 제가 아는 것만 몇 개 말씀드리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묻는다면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르겠다고 말도 어렵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용어가 어려운 거야. 두 번째 제가 게임주도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제가 게임을 안 해요. 자, 세 번째 제가 엔터주도 잘 안 합니다. 왜? 걸그룹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가끔 방송에서는 뭐 SM이 어떻고 하이브가 어떻고 하죠.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실제 투자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와. 아는 것만 제대로 조금씩 해나가죠. 그게 가닥이 잡히면 그때 하나씩 넓혀 나가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성인이잖아요. 30분 이상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거 지금 50분 조금 넘게 하는데 여러분들 한 딱 10분 더 따르면 그때부터 딴 생각하십니다. 야식을 뭐 먹을까? 누구 왔나?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금 인사하고 그런단 말이야. 아니면 갑자기 나스닥 선물 보고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력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그냥 주식에 가져와 보십시오. 아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자동차만 한다 그러면 자동차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조금 커지게 되면 그게 전기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해도,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종목 안 갈 때는 뭘 합니까? 묻는다면, 그럼 쉬는 거예요. 주식이 제일 어려우면서 쉬운 게 뭐냐면 쉴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빠지면 평단가 낮추고 싶고, 나중에 쉬기는 쉬어요. 그는 선택적인 쉼이 아니라 반강제적인 쉼입니다. 물려가지고. 에라이 가겠지. 뭐. 근데 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이게 쉴 줄 아는 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쉴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어떤 로직에 딱 맞아질 때까지. 정말 어려워요. 내 여러분 아마 이번 급락장을 맞이하면서 아니면 주식 경험이 작으신 분들을 맞이하면서 많이 느꼈었으리라 봅니다. 뭐 신용 관리가 어쩌고 미수금 관리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급하게 사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언제 되게 됩니까? 찌투리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꾸 터지다 보면 이제부터 무서워요, 주식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방송, 우리 그냥 방송 HT에서 끄고 설교 방송으로 합시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주식이 무섭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나쁜 신호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신호예요. 사살 이제 내가 컵없이 덤볐다가 주식이 무서워지는 거야. 이제 와이프한테 더 무섭겠지. 여보, 돈 어디 갔어? 이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처음 생각하면 소름 끼치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 무서워졌다는 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주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고,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제가 너무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그 생각 해보겠고요. 좀 이야기 길어졌네요. 자, 그래서 오늘이 외국인들이 뭐 사고 팔았는지 좀 화면을 좀 크게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캡처 화면이니까 좀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외국인은 LG엔솔에 대한 사랑은 뭐 끝이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계속적으로 주가도 지금 제가 생각한 45만 원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어쨌든 빅 이벤트가 8월 12일 기준 MSCI 분기 리뷰 발표가 있으니까 그 이후 변동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몇 종목들 다 볼 겁니다. 집중하십시오. LG전자가 오늘 상당히 기형을 표했습니다. LG전자 체크할게요. LG전자 한번 보자. 예, 좋습니다. 자, 두산퓨얼셀 오늘 수소 쪽 좀 엄청 좋았어요. 수소 섹터 조금 볼게요. 두산퓨얼셀도 보고, 카카오 네이버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림으로 가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개별 재료가 어제 있었습니다.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노트가 상장을 하는데 또 3자 배정으로 자금을 쏜다는 거. 엔소프트나 그래포톤 같은 경우는 그래포톤 아마 장 맞추고 실적 발표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카카오나 NC나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뭐죠? 플랫폼 성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오늘 아침에 장이 딱 열릴 때 뭐였냐면 두 가지가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 반도체 종목들 올라오나, 두 번째가 플랫폼 종목들 시세 붙나. 근데 얼정 부분 그게 그림으로 좀 간 것도 있어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뭐 계속 가는 거니까 굳이 제가 오늘은 언급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같은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가장 특징이었다면 바로 사랑해요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만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 LG그룹주가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LG전자, 디스플레이, 주 LG, 또 LG 이노텍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판 종목들은 잠깐만 볼까요? 파는 것들은 에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삼성한테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둘의 수급은 어쨌든 지금 약간 상극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관련 내용을 어저께 유튜브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물론 제 논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지나친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 자체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수급을 빼앗아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을 다음 주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LNF나 에코프로 BM 쪽은 약간 차익 매물이 조금 세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약했던 게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달린 LG화학은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왔지 않나 볼 수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최근에 이제 종목들인데, 어디 현대건설은 좀 생각보다 약간 오버슈팅한 게 있습니다. 요거 조금 같이 볼게요. 현대건설까지 보고, 에코프로 BM은 안 봐도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자, 기관들은 그러면 뭘 했는지, 기관들은 통으로 보겠습니다. 웬일이야?
기관들은 이게 통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연기금도 있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던 것을 기관은 조금 샀네요. 그리고 지수 레버리지야 어차피 금융투자 상품이 되고요. LG전자 양매수네요.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카카오 양매수네요. 그렇죠. LG화학은 아까 외국인은 매도였는데 기관들은 다시 좀 샀습니다. 이거는 아마 연기금 같아요. CS윈도 요새 워낙 풍력 쪽이 좋죠. CS윈도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S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뭐 같은 그림이니까 이는 차치하고 두산퓨얼셀도 오늘 양매수군요. 확실히 수소 쪽으로 약간 들어왔는데 이건 두산퓨얼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말해 뭐해 지금 거의 60만 원이니까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판 종목들 보니까 약간 이제 방산주들 카이하고 넥서원이 차익 매물 나오니까 이것도 후딱후딱 볼게요. 보도록 하고 KT는 최근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K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오늘 폴더블 관련주 바로 차익 매물 나왔고 뭐 요 정도 일단 수급에서는 보게 되는데 이 종목들을 조금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뭐하는 투자분들이 참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회사죠. 아마 워낙 이제 LG전자가 사실 LG전자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화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주식이 10년 이상 하셨던 분이라면 절대 물릴 수 없는 주식인데 왜냐하면 LG전자라는 기업이 정말 지겨운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가전이고 스마트폰이고 옛날에도 하는 이야기인데 스마트폰 맨날 쭉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LG전자가 엄청나게 이제 슈팅이 났던 거죠.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지금 많은 주가들은 2020년도 11월 달 이 12월 달 마지막 슈팅의 시가를 지켜주면 그 가격을 허리 잡고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LG전자는 평단가를 불문하고 일단은 88,0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표시된 가격인데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오늘 그럼 왜 많이 올랐을까를 보게 되면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게 되면 오늘 꽤 쇼크보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외국인이 무려 58만 주. 너 왜 팔어 여기서 환장하긴.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는데 왜 주식을 파는겨. 물론 단타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물린 분이라면 이건 팔면 안 되죠.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외국인이 많이 산 거죠. LG전자를. 연기금이 조금 사긴 샀는데 절대치로 외국인이 많으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수급 분석에서는 그러면 주포가 외국인이었잖아요. 오늘 100만 주니까.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함이 조금 작은데 지금 요 어디 갔니? 무슨 색깔? 핑크색이 외국인이에요?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요. 아니구나. 그림이 잘못됐는데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걸로 갖고는 안 되겠어요. 잠깐 다른 거 하나 또 볼게요. 아직은 반영이 안 됐네요. 요게 뭐냐 하면 파란 선이 LG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 추이고 오늘 이 빨간 게 주가인데 오늘 때 어쨌든 LG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파란 선 따라오십시오. 매도였잖아요. 밑에 막대 그래프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오늘 푹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미가 있죠. 왜? 주가 기관도 많이 팔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으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표에서 파란 선이 외국인 지분율 추이, 그 다음에 붉은 색깔이 LG전자의 절대 주가입니다. 지분율이 뭐 연초에 한 눈으로 봐도 28% 정도 있다가 뚝 떨어졌다고 오늘 올라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LG전자의 주가가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올랐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뭐 갑자기 뭐 전장이 잘 되나? 뭐 가전이 잘 되나?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어떤 게 나왔어요? 물가에 대한 정점론.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LG전자는 약간 필수 소비재 내구재 성격을 갖고 있죠. TV, 냉장고. 물론 앞으로 전장 사업이나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쇼크보성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다 봐요.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러니까 많이 빠진 이유가 못 간 이유 종목들이 대부분이 앞으로 경기가 나쁠 거야. 사람들의 씀씀이가 어려울 거야. 비용이 많이 들 거야. 이거 하루 종일 얘기인데
자, SKI 테크놀로지.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 분리막 회사. 비용이 많이 들 거야. SKC. 비용이 많이 들 거야. 전기료가 비싸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못 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오늘 LG전자가 이렇게 딱 강한 쇼커버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 12만, 13만 원 가겠습니까? 못 가죠. 당장은. 보통 이렇게 딱 올라오면,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LG전자 주주분 입장에서는 뭐가 포인트가 됩니까? 이제는 뭐 그럼 얼마에 팔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갑자기 사투리를 쓰죠. 그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이제 요 밴드를 조금 높여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88,000원대 밴드를 97,000원으로 올려놓고 갈게요. 다음 주에 다시 보죠. 쉽게 말해서 LG전자는 이제 9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조금 힘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낫지 않겠느냐. 아직 그 어느 하나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신호가 잡힌 것도 없어요. 이 회사의 월봉이 이렇게 생기면 이 하락폭에 최소한 요 정도까지 돌려야 돌아갑니다. 그럼 11만 5천 원이야. 이거 어떻게 11만 5천 원까지, 물론 내일 당장도 갈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첩첩산중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이렇게 바닥 종목들은 항상 보게 되면 저점을 높이는 과정으로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다 보냐? 자, 두산 퓨얼셀인데 수소 쪽은 약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있는, 오늘 수소 관련주가 조금 좋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미국의 감축 법안, 기후 변화 법안, 그게 신재생 풍력으로 갔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수소 에너지 쪽도 그쪽 분야지 않느냐. 근데 두산 퓨얼셀처럼 오늘 이런 식으로 땅 거래를 실어가고 터져버리게 되면 습관적으로 어떤 과정이냐면은 오히려 차익 욕구가 생각보다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월봉 기준으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오늘 다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월봉이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아직 2주 이상이 남았네? 그러면 거꾸로 보면 내일부터는 차익 욕구가 딱 생깁니다. 그럼 거꾸로 봤을 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히려 이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팔고 싶어 할 것이고,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월봉을 딱 보니까 여기서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오늘이 8월 11일이 아니고 8월 29일이면 조금 상황은 달라요. 이 봉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8월 11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주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좁게 뚫어버리면 일제적으로 조금 더 윗단으로 열립니다. 열리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한 5% 정도가 더 오르게 되게 되면 차익 욕구가 좀 생기게 되죠. 예, 그런 것 같이 약간의 이제 과열 오버슈팅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산 퓨얼셀도 의미 있는 바닥은 형성했다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닌 거죠. 지금 이게 월봉인데 가장 하락세가 셌던 봉이 바로 이 봉입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이 봉이네. 이 봉에 그러면 어느 정도, 야, 여러분들 오늘 이런 방송 다 소장하셔야겠군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 봉을, 이 8월달 봉이 뚫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이 봉의 이 봉의 목이 메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크게 보시는 분들은 한 4만 5천 원까지 생각하시는 건데 아마 그러기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봤고요. 너무 길게 했다. 자, 요새 최근에 003550이에요. 예. 아유, 옛날 사람이라 코드 번호를 외워요. 죄송합니다. 자, 0035. 주 LG 최근에 지주사들 흐름이 좀 좋죠. 은근슬쩍.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약간 트렌드 같아요. 트렌드. 그러면 이건 왜냐면 LG도 그렇고 뭐 왜 그러고 그건 다음의 문제. 두산도 그렇고 최근에 지주사들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주 LG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무겁지만 오늘 의미 있게 좀 들어왔는데 아마 LG가 수급 자체가 꽤 좋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사고 있죠. 기관들도 붙었는데. 그러니까 주 LG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많이는 안 보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안 보는 종목인데 어느 정도 항상 월봉을 보니까 예, 이건 조금 더디지만은 주 LG는 올해 기준으로는 연초 시가를 뚫어버렸잖아요. 뚫었습니다. 이 가격대가 대략 한 8만 원대 초반이네요. 그럼 주 LG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8만 원대 초반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드리블 해가야 되는.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좀 짧은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무거워 보일 수는 있겠네요. 예,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게 현대건설인가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면 되면 저는 추격하면 안 돼. 오히려 잠깐 팔아줘야 됩니다. 네옴시티 와야 되는 거지. 또 온다고 뭐? 그럼 11월 달에 올 건데. 이제 예, 사우디 프로젝트는 바로 꺼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 건설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사실 뭐 이거 어디 갔어? 막연하게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보통 건설주가 현대건설 월봉인데 금리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에도 되게 민감하죠. 왜? 금리 오르니까. 그렇다고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진 않아. 아파트도 청약이 물론 일정 부분 미달을 생기긴 생겨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건 많은데 맞긴 맞습니다만 그런 내부 이야기고.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현재 뭐 현대도 그렇고 대림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해외 수주 쪽은 수주 잔고 자체가 빵빵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월봉으로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얘가 한 달 동안 클 수 있는 키가 대충 있어요. 주가 고가와 저가의 절대값을 하이트 키라고 이야기하는데 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47,000원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방송에서 백날 떠들든 말든 저 같은 경우는 안 붙습니다. 이건 오히려 팔아야 돼요. 팔았다가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주봉 기준으로 강복절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 이 시간쯤에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현대건설은 차익 매물의 욕구가 조금 강해지는 자리에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제 생각으로는 쉬었다가 이것도 제가 보통 45,000원 라인 밑으로 45,000원 밑으로 쉬었다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꺼놓고 가겠습니다. HTS 누가 안 만지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 봤고요. 풍력 관련주는 사실 2개 정도 종목을 항상 원픽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북미 풍력의 최강자 CS윈드고 하나가 북미 해상 풍력 해상 구조물의 대장 상강 MNT인데 상강 MNT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데 신고가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달에 에코플랜트로 완전 주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좀 많아가지고 무겁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보유자 영역에서 조금 트래킹할 자리지 오히려 붙어가지고는 절대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윈드라든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워낙 시세를 많이 발휘를 했어요. 근데 월봉을 보니까 CS윈드가 위쪽으로 열려있는 공간에 얘는 꽤 많습니다. 한 7만원, 8만원까지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재료라는 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제 아무리 좋은 재료도 한 달 내내 가지 못합니다. 왜? 실적이라는 게 받침이 안 되면. 물론 CS윈드 같은 회사, 현대에디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받침이 되죠. 하지만 그걸 추구장창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CS윈드는 주봉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거의 이번 이 인터벌 파워에서 오를 것에 거의 뭐 8, 90% 이상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간 거는 간 거예요.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간 건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 말하는 삼중 천정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데 대신 한 번은 또 한 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주식할 때 내가 지금 놓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한 달, 또 내년 이맘때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까? 나중에 꼭 기억하는 거예요. 풍력하면은 CS윈도구나. 근데 나는 왜 하필 유니선을 사가지고 남들보다 덜 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게. 그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가긴 가는데 얘네들은 대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숫자가 나오고 큰 회사들은 꼭 크다는 것보다 정말 기관이나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펀드가 담는 종목들은 그만큼 이유가 있구나. 예,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언젠가부터 제가 조금 우리 국내 투자가분들한테 조금 고마운 것은 예전이라 그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식 한다 그러면 자꾸 조그마한 주식만 하더라고. 6,000원짜리 막. 요새는 동전주 하시는 분 없죠. 웬만한 동전주 하지 말라 그래요. 가오 안 쓰잖아요. 예, 무겁게 먹고 고주머니 동전 넣고 딸랑거리기만 하고 지폐 주식 하십시오. 기왕이면 5만 원권 이상.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CS윈드는 최근에 그만큼 시장은 이제 ILA 관련주로 뜨거운데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 뜨겁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조금 못 가지 않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주는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약간 싫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자동차주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기아도 있을 거고 SL도 있을 거고 다 많죠. 안 가잖아. 그럼 가만히 내비둬. 이게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쉴 줄 아는,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떨어지면서요. 안 떨어지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성엽 씨 말씀은 약간 주식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아차는 무조건 8만 원 밑에 또 떨어지기 기다려요. 안 떨어지면. 그럼 딴 거 하면 돼. 우리가 가만 생각해 계속 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좋은 게 오늘 자료에서 좀 뺐는데 지금 글로벌 정시에서 여러분 하나 같이 보고 와야 될 게 있어요. 뭐 니켈 가격 오르는 걸 떠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물론 당연히 기다리게 잠깐 여러분들 안부 묻고 계세요. 엄마야 여기 있네. 잠깐 지금 채팅창에 많이 시끄러우시죠? 서로 안부 묻고 하세요. 자, 쿠프 가격입니다. 자, 제가 바라보는 거는 옛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별개. 구리는 전 세계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럼 구리 선물의 가격인데 어쨌든 간에 구리 선물도 제가 연 단위로 보게 되면 거의 이거는 톤당 한 7,0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그쵸? 대략 보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리만 사태. 근데 한 7,00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이제 슈팅이 났던 거거든요. 공급망 해서. 그러다가 최근에 이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구리의 가격이 오히려 톤당 7,000달러 밑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월봉을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이거까지 안 봐도 돼. 여러분들 제가 구리 보라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중요한 거는 구리의 가격이 대략 8,000달러 정도로 이렇게 회귀하는 것 자체가 시장 관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선호 현상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물론 다른 재료이긴 합니다만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현대차 그룹과의 뭐 소재 배터리 이런 이슈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 무겁던 고려아연도 다시 한번 한 방에 땡겨버립니다. 그쵸? 그럼 갑자기 그러면 고려아연이라는 주식을 사란 말입니까? 이건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불구하고. 근데 지금 사란 말입니까? 지금 왜 삽니까? 아까 똑같은 분석으로 보게 되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충분히 이거는 추세를 완전 돌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월봉 기준으로는 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런 가격들은 최소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요 5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이나 말은 자제, 조심. 예. 약간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한 5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향후에 55만 원 언더로 내려오게 되면 약간 시차를 갖고 조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사 자체가 다시 정상 회귀로 가는 그림이니까. 정상이 뭐냐 하면 연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의 연봉입니다. 최근 20년 기준으로. 확연하게 고려아연의 기업은 코로나가 뭐야? 인플레가 뭐야? 자기 궤도를 가던 기업이잖아요. 이런 거 좀 체크하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침에 좀 그 시황 이슈보다는 여러분들 또 투자에 도움이 될 멘탈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시장 자체는 확연하게 6월달보다는 좋아지고, 물론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길이 올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이슈, 금리 인상 이슈, 경기 위축 이슈, 이거보다 더 센 악재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물론 뭐 전쟁이라는 게, 전쟁은 사실 일시적이잖아요. 물론 본의 아니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물론 여기에 이제 엄청난 악재가 하나 또 생겨서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킨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미중 전쟁이죠. 무역 분쟁을 포함한. 그런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냥 순탄한 흐름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약간 이기시고 11월 달에 아무래도 바이든의 재선, 그리고 시진핑의 3연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향후 시장 자체도 스테이블하게 올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은 이제는 오히려 눌림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꽤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번 반등에 동참을 못해서 말이죠. 자, 오늘의 찐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